통합 1번 바로 질문 들어갈게. 18세기 조지 워싱턴 메디슨 프랭클린 미국 연방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연방주의자들은 어떤 걸 구상했어? 재헌헌법, 개인의 권리 보호라는 자유주의 목표와 공공선의 획득이라는 공화주의 이상을 동시에 추구한 정치적 기획이었다. 그러니까 연방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재헌헌법의 내용은 개인 권리보호, 개인주의, 다른 말로 하면 자유주의라고 할게. 공공선의 획득, 그러면 이건 공화주의라는 이상을 동시에.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지, 그지? 연방주의자들은 정부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파당이며 파당. 당파라고 하지, 그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다스리는 소규모 공화국들보다 연방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광역 공화국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어. 파당이니까 막 이렇게 연방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분오열되고 막 떨어지고 분리되는 게 제일 우려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연방 정부가 전체를 운영하는 광역 공화국이 오히려 미국에는 유리하고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 거지. 파당이란 사람들이 이해관계 혹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 요게 이제 요것 때문에 갈리는 거지.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는 것. 연방주의자들은 파당이 다른 시민 권리나 공동체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어. 우리가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면 분명히 충돌이 있고요.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게 분명하고 전체 사회에는 오히려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어 놓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봤으니까 파당을 막아야 돼. 결론적으로 파당을 막는다는 이유는 그것은 그 위에서 말한 대로 광역 공화국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자유주의는 교회, 왕정 등 구질서를 타파함으로써 종교, 정치적인 전근대적인 정치 이렇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보장. 로크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냥 국가의 개념을 어떻게 보면 가장 초창기에 생각했던 것이지, 그지? 따라서 로크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여기는 자연권 사상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평등은 동등하다는 얘기인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이건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잖아. 그지? 국가 권력이 철저히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권력한테 권력을 줬지만 개인의 권리 침해에는 절대로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입법권과 다른 국가 권력이 분리된 채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권과 다른 국가 권력이 분리됐대.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됐다. 그래서 이권 분립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몽테스키에 그런 사람이 삼권 분립 얘기하는 거지. 인간에게는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입법자들이 자신이 만든 법률에 대해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까지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입법자들이 나중에 집행하는 권력까지. 이처럼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이 뭐라 그랬어? 입법자, 이기심. 여기다 뭐라 그랬지? 인간에게는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기심.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그러니까 입법하는 놈들이 집행하는 행정부 권력까지 다 가지려고 그래. 로크의 생각은 그런 인간의 이기심, 본성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해서 나뉘어져야 된다. 어떻게 나눠져야 된다고? 입법권과 나머지 권력이 나눠져야 된다. 분리. 연방주의자들을 역시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대등한 권력 간의 상시적인 상호 견제라는 말 나왔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결국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고 본 거다. 로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방주의자들도 마찬가지야. 공통점이 그거네, 그지? 분리해놔야 된다. 견제를 위해서. 하지만 연방주의자들은 권력 분립 제도가 소수에 의한 파당은 견제할 수 있지만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 권력 분립 제도. 특히 소규모 공화국에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에 의한 파당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봐봐, 직접 결정하는 거니까 다수가 유리하겠죠. 소규모 공화국의 의사소통이 용이하므로 다수에 의한 파당은 결국 여론을 장악하고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가 희생될 게 분명하다. 반면에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공통의 동기를 갖거나 파당을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광범위한 공화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연방주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소수에 의한 파당은 견제할 수 있지만 다수에 의한 파당은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대. 다수에 의한 파당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고 본 거야. 너무 작으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크게 해야지만 다수가 저런 걸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 연방주의자들의 생각이야. 이에 반해 반연방주의자들은 영토가 넓은 나라는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 위에서 나서 추구되기 어려우며 필연적으로 독재가 발생할 것. 이게 반연방주의자들의 주장이야. 영토가 넓다는 건 위에서 말한 대로 광범위한 공화국을 말하는 거야. 공화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큰 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공적인 문제에 관심 갖기가 어렵다. 시민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상황이란 말이야. 권력 가까이 있는 대표자들은 공화국을 소수 엘리트를 위한 체제로 변질시킬 거야. 그러니까 소수가 권력을 독점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연방주의자들의 대의제가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공공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연방주의자들의 주장은 공공선 실현에 대의제가 더 어울린다 라고 생각한 거야. 대의제, 우리가 말하는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있잖아. 광역공화국에 선출된 시민 대표들은 일반 시민보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더 많이 갖고 있어. 국민을 편협한 관점에서 희생시키지 않는다. 연방주의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 이러한 생각은 위에서 말한 대로 국가에 대한 사랑과 지혜가 더 많이 있는 게 시민 대표자들이야. 그러니까 대의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연방주의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광역공화국을 기획했고, 첫 문단에 나왔어. 미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 실험을 통해 개인의 자유도 보장하고 공동체 공공선도 모두 달성하고자 했다. 두 가지 다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연방주의자들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대의제는 대표를 뽑아서 정치하는 거잖아. 권력 행사. 그러니까 여기 똑똑한 사람들이라기보다도 연방주의자들 얘기는 국가에 대한 사랑과 지혜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면 공공선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는 달성할 수 있다. 동시에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 왜냐하면 광역공화국이라는 건 소수가 독점하는 공화국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광역공화국이 위에서 파당을 막고 시민권리 침해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 실현하는 거고요. 대의제를 통해서 공동체,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계속 미국 정치체제 중에 연방주의자들의 주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쏠려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재헌헌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미국은 연방제잖아. 50개의 주가 있잖아. 하나가 아니고 다 나누어져 있잖아. 그걸 통합하는 중앙정부가 있고요. 중앙정부에 우리가 보통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은 좀 다르잖아. 그지? 대표를 뽑아갖고 지역마다 선거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긴 사람한테 또 표수를 또 지정을 해줘갖고 나중에 다 합산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공평하게 여기 말한다면 그 미국 국민의 개인의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로 갈까? 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목도한 현상은, 자, 프랑스 혁명이 지났어. 그 다음에 보게 된 건 뭐냐면 자유를 기치로, 깃발이라고 할게, 건립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오히려 자유가 훼손됐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자유의 영리라고 하지, 그지? 뭐 원래 개인적인 자유의 영리는 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혁명의 결과가 오히려 자유를 훼손하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만들었단 말이야. 토크빌에게 있어 자유는 어떤 가치를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니라, 자, 자유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선결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자유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겠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그 자체로서의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자유라는 것. 이 자체가 가치야. 자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실현된다. 그걸 위한 수단이 아니란 말이야.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 이때 자유란 도덕적 생활의 기초에서, 야, 자유가 있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다랑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야. 도덕적 생활의 기초에 일단 바른 생활이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면 이것도 전제가 있단 말이야. 뭐 도덕적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혹은 도덕적 생활을 기초로 했는데 소극적으로 선택하면 자유가 아니야. 토크빌.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행복을 향유할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된대. 그러면 자유가 개인적 자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유까지 확대 참여해야지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완성. 토크빌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를 통해서 민주주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순, 여러 가지가 있지. 즉, 여기서는 평등해진 인간이 돈벌이에만 치중하여 자신을 고립시킬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도덕적 생활 기초인데 돈벌이에만 치중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개인이 사적 이익만 추구한다. 역시 똑같은 거야.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똑같이 도덕적인 생활에 기초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정치 영역이 사익으로 잠식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이야. 알았지?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러면 이 얘기는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 이해됐지? 다수의 무기나 일상생활의 섬세한 측면까지 규율되는 합법적 폭력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야. 정치적 무관심, 합법적 폭력,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가 팽배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이처럼 토크빌은 자유에 대한 왜곡인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나친 사적 이익의 추구와 비롯된 공공정신의 소멸, 정치 참여에 대한 결핍, 이게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토크빌이 말하는 자유의 훼손은, 자, 한쪽으로 치우쳤어. 뭐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한다고, 개인적으로. 두 번째, 공공정신의 소멸은 위에서 말한 대로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바른 생활이 아니란 말이야. 도덕적 생활도 아니고 문제가 있죠. 정치 참여의 결핍, 위에서 말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프랑스는 위에서 말한 대로 민주주의의 위기인 동시에
자유가 왜곡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토크빌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 당대 신생 국가인 미국 사회를 분석했다. 그럼 토크빌이 연방정부를 가를 분석한 거지, 그지? 그는 자신의 저서에 미국의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실험자 광역공화국 대의지에 말한 거야.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나갈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토크빌은 19세기 미국의 모습을 관찰하고 미국 사회를 물질적 욕구를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종속화시킨 사회다. 물질적 욕구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지. 그에게 있어 미국은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목적은 뭐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라고. 사적 이익. 그러면 사회는 이 사적 이익,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거야. 그랬지, 그지? 또한 미국을 구성한 이민자들은 처음부터 모두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어. 요컨대 미국 사회는 물질주의, 개인주의라는 토크빌이 우려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드러낼 조건을 충족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나오면 아닐 거야. 알았니? 딱 보기에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 사적 이익 추구 너무 심해. 사회는 이런 이익 추구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럼 공공선, 공동체 실현, 공공정신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누가? 토크빌이 본 19세기 미국 사회의 위험성이 그렇단 말이야. 하지만 이거 뭐 아니잖아. 토크빌이 보기에 미국 사회에서는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자유가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게 안 나타났단 말이야. 토크빌은 그 원인으로 먼저 중앙 집권하는 행정부의 부재를 꼽았어. 연방정부의 지배권은 외교 안보 같은 분야에 국한돼 있다. 그러니까 연방제에게 권력을 한없이 무한대로 준 게 아니야. 뭐만 줬대? 외교하고 안보만. 나라 지켜라. 외국과 상대해라. 요것만 준 거야. 연방정부한테. 행정권은 각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를 배분돼 있다. 이게 분화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마을 공동체인 타운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보장했다. 아까 소수. 직접 주민들은 타운에 애착을 갖고 이 애착을 갖는다는 게 이게 사실은 사회 애착을 갖는다는 게 어떤 뭐랄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뭐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의 공공선이라든지 사회 자체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이란 말이야. 작은 영역에서도 공적 영역의 역할을 수행했대. 그러니까 잘 돌아간다는 얘기야. 또한 토크빌은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판결에 대한 존중, 권리에 대한 개념을 시민사회에 형성시키고 있다고 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거 뭐냐면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지 않았다. 외교와 안보에 국한돼 있다. 중앙 집권화된 행정부가 없어. 그러면 각자의 연방 정부가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행정권은 그 연방 각 국가의 그 지역에 행정권을 다 줬단 말이야. 그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주민들은 타운에 대한 애착을 지녔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판결을 존중하고 권리에 대한 개념을 성숙시켰어. 그래서 시민사회가 만들어졌다고. 토크빌이 바라본 19세기 미국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나 다시 또 그러니까 반대에 또 반대잖아. 맞지, 그지? 그러나 토크빌은 이러한 제도보다 민주주의라는 마음의 습속, 이 미국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얘기. 마음의 습속이 뭔데요? 그랬더니 시민사회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체계가 삶의 생활 양식으로 내재화된 상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 응?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고. 굳이 얘기한다면 뭐야?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개인 간에는 개인 간의 이익 추구, 서로의 이익 추구,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공공선, 공동체의 어떤
거기에 협조하는 거 이런 게 내재화됐다고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았다고.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형성했단 말이야. 토크빌은 당대 미국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과 참여. 아까 위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그랬잖아. 지나친 개인이 이익 추구, 사회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 뭐 이런 거. 자, 얘도 중요해. 하지만 얘도 중요하다고. 습속, 바로 그거야. 응? 원래 습속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종족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보통은 부정적으로 쓰는데 이건 본질적인 뭐 성향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중요한 거야. 미국은 왜 잘 되고 있을까? 위기가 없을까? 민주주의. 이것 때문에 이런 거지. 사적 이익 추구 물론 보장해 주고요.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거. 이것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잘 굴러간단 말이야. 그걸 마음의 습속이라고 했고 그게 내면화됐기 때문에 내재화됐기 때문에 잘 정착됐다. 굴러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이기심을 절제 이런 것들이 도덕적 생활이란 말이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대. 이거 사회적인 어떤 참여고 민주주의의 모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야. 토크빌은 미국 사회 19세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단 말이지. 이처럼 토크빌은 민주사회의 개인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참여의식을 지닐 때만 온전한 개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개인주의 이건 개인적인 권리니까 보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의 이익 이것도 추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토크빌이 분석한 19세기 미국 사회에 대한 얘기. 그러면 가를 보고 토크빌이 분석한 게 나란 말이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주제 통합이 융합이 어렵다? 시간 많이 걸린 이유가 이거잖아. 다른 분야의 지문들은 그냥 가에 대한 설명 끝나는데 이건 가나 두 개잖아. 그러니까 찾는데 좀 어려워. 오래 걸려. 자, 가는 정치 철학과 정치 제도 사이에 상호 영향에 따른 정치 체제의 변형상 아니고요. 통치력도 아니고요. 19세기 때의 얘기니까 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 이해됐어?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나는 다양한 인물들 간의 역사적 합의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건 지금 누구야? 토크빌 얘기잖아. 나가 토크빌 얘기 아니야? 아니죠. 오히려 가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연방 광대한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대의제 민주주의 이게 바로 가의 내용이니까 시스템 구축 과정이지. 3번 가나 모두 특정 사회에서 관찰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분석은 나만 해당되는 거잖아, 그렇지? 가는 현상이잖아, 현상. 나는 분석이고, 알았니?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 자유와 공공선에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기획했대. 재헌헌법하고 광대한 공화국, 연방정부, 연방주의자들의 생각 맞았고 나는 현실적 공동체에 관찰된 자유와 공공선의 실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19세기 미국 정치체제, 국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답 4번이 정답이네. 가는 다수에 의한 권력 횡포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 과정. 다수 횡포. 나는 개인이 사적 행복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 다수에 의한 권력 횡포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건 나왔어. 근데 무슨 발전 과정 이런 거는 안 나왔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개인의 행복을 위한 사적 행복과 공적 책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이 대상이 19세기 미국 사회의 정치 현실이란 말이야. 알았니? 권력 분배하는 거. 현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를 통해서 응? 가를 통해서 다수에 의한 권력 분포로부터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발전가 이거 아니라 그랬지. 자, 근데 나는 그럼 선생님 잘못 봤어. 왜냐면 이게 지금 나가 여기 있구나. 분석하고 있는 거야. 알았냐 무슨 얘기지? 뭐를 가지고 이거 19세기 미국 정치.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거는 얘는 맞는 거야. 알았지? 나가 분석하고 있다. 맞았어요. 사적 행복과 공적 책임이 실현되는 건 어디라고? 19세기 미국 이거야.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안 될까?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거.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2번으로 가볼까? 가해 연방주의자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자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1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이익, 개인의 자유, 전체의 이익, 공공선, 재헌헌법과 정치체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연방주의자들의 계획이고 구상이었지. 2번 직접민주주의, 소수야 대의제 민주주의가 그럼 얘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한 게 연방주의자들이니까 좋은 게 나와야지. 더 효과적이다. 됐니? 이것도 형식 논리로 맞다. 3번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로크 나왔고요. 로크 얘기 나오기 그거야. 공동체 내 엘리트한 파당을 방지한다. 파당을 제일 위험하다 그랬고요. 그걸 막기 위한 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연방정부는 외교안보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행정 권력은 연방 국가들한테 일임했다고. 중앙정부가 갖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 소지역에 위임했다고 얘기 나왔잖아. 그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4번. 인간의 이심을 제어하고 교화하기 위해 사적 이익보다 공적 아니죠. 이게 지금 연방제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프랑스의 민주주의 왜곡을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게 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균형이 맞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이거는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야. 비교. 응? 이게 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대규모 영토를 가진 광역공화국. 이게 어울린다 그랬지. 왜냐하면 소수의 희생을 억압하는 다수가 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렸다고 보는 거야. 3번으로 볼까? 공동체주의 관점. 그럼 공동체주의 관점은 뭐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반대는 뭐야? 개인주의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가나의 내용. 자, 보기가 공동체주의 관점 볼까? 근대 자유주의는 절대군주에 맞서서 이런 거 다 없애서 권리를 주장했던 부르주아지들에 의해 발전된 세상이래. 부르주아 계급 알잖아. 절대군주를 몰아내는 거지. 권리를 주장했다. 개인의 재산이 침탈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가 있고, 지금 이건 경제적 자유고, 그 다음에 현대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일종의 무연고적 자, 어디에 속하지도 않은 거야?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무연고적 자는 존재할 수 없으며,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주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공동체주의가 옳다고 거기에서 분리하고 따로 떨어져 나간 그런 자아는 무연고자, 소속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아가 있잖아. 실현되려면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공공선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만 이거 봐.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이야.
개인의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개인이 자유로운 존재로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란 뭐 보나마나 공동체겠지 뭐. 적극적 자유고 이 적극적 자유는 뭐라고?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가 바로 정치적 자유다. 여기 이제 나누어 보면 공동체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얘가 우선적이란 얘기야. 그리고 시민의 의무래, 의무. 공동체에 기여하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게 의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정치적 자유라고 얘기한 거야. 가나를 이해한 내용. 그럼 이건 지금 위에 거하고 좀 다르지? 다르잖아. 위에 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이퀄에 가깝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공동체 이익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야. 자, 가에서 로크가 상정한 자연권의 존재, 아주 소중한 존재고 존엄한 존재. 개인이란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존재하는 일종의 무형고적 자아로서 허상에 불과한 자유를 지닌 존재겠군. 누가? 공동체주의자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공동체에서 벗어난 거잖아. 로크가 생각한 자연권은 자유 아니야, 자유. 아주 우리가 존중받는 대상이 바로 개인이고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무형고적자. 왜냐하면 공동체로부터 벗어났잖아. 벗어났다는 게 뭐냐면 공동체 일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권리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공동체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로크는 분리니까 이거는 무형고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연방주의자들의 파당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개인의 권리,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에 해당되는 거고, 적극적 권리로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공동체의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안 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소극적 자유에 불과한 거야 라고 폄하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가에서 반연방주의자들,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를 추구되는 대신에 독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어. 이건 본문 내용이잖아. 그런데 공공선에 대한 시민의 실천이 제약된다면 시민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시민의 실천, 이거는 위에서 말한다면 시민이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거든. 이게 실현돼야지만 자유가 확대되는 의미의 정치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약되면 훼손되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것도 맞는 거야. 지금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공화주의적 가치 추구가 만약에 제약이 된다면 이게 바로 그거야. 요거. 그거 못하게 하면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자유가 훼손되는 거고 그 자유는 적극적 자유가 훼손된다고 봐야 되겠지. 이것도 맞았고. 자,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토크빌의 지나친 사익 추구로 인한 공공정신의 소멸, 참여의 결핍 문제. 그게 프랑스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그랬지. 시민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포기한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까지 포기하는 점을 경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공동체주의자 입장에서는 시민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두 번째.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라고. 그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적극적 자유를 포기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경계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맞았지. 5번. 나에서 토크빌이 19세기 미국 사회를 물질 욕구를 위해 모든 것을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하면서도 다수에 의한 폭정, 자유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그나마 잘 돌아갔다는 얘기지. 경제적 자유에 대한 몰두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축으로 언제 이어졌어? 이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아니라고. 이게
내면화됐다 그랬잖아. 동시에 실현했다고. 동시에 가치 추구를 했다고. 가치 추구. 가치 추구라는 건 동등하게 추구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뭐냐면 이어지는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 자유, 소극적 자유지. 이게 정치적 자유, 적극적 자유로 연결됐다는 얘기야. 얘가 발전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화됐대. 아니죠. 이걸 각각을 추구했기 때문에 안정화됐다고 얘기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5번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요 이어지는 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죠? 4번. 나의 토크빌의 관점에서 그걸 바탕으로 기억을 평가한다. 기억 한번 읽어줄래?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거다. 이게 견제 아니야, 견제. 알았어? 견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토크빌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의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첫 번째. 이게 다 내용 해석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그것이 지닌 가능성에 의해 자신의 한계가 스스로 보완된대. 의도적인 제도의 개입, 제도상의 개입이 시도되지 않더라도, 와, 너무 긍정적으로 보네. 스스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왜 견제를 하냐고. 아니지, 그치? 한계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모순이 생기고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프랑스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그거는 한쪽으로 쏠려서 그런 거야. 사적 이익,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니까 공공선의 실현은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몰락했단 말이야. 위기를 처했단 말이야. 근데 토크빌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 건데 얘는 기억은 스스로 안 되니까 견제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건 뭐 스스로 제한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미안해. 긍정적으로 믿고 있대. 말도 안 되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기억의 견제는 자율이 아니야. 알았니? 분립이란 말이야. 분립.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권한이 한 군데로 쏠려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혹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집중되니까 공공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분립이라는 건 동등하게 비슷하게 나누어 가졌다는 얘기야. 근데 무슨 스스로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봐. 아니지. 그럼 분립이 필요 없지. 아무런 권한을 다 줘도 다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이해관계에 기반한 상호 견제는 서로 간의 불신을 형성해서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는 것을 막음으로 다수에 의한 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 이상의 침해를 받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자, 분명히 미국의 19세기 정치는 제대로 돌아간다 그랬어. 그럼 미국의 19세기 정치는 뭐야? 견제라 그랬잖아. 상호 견제. 근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토크빌이? 아니지. 다수에 의한 정치, 민주주의 이상. 이거 누구 얘기야? 연방주의자들. 실현하는 거 아니야. 광역공화국.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토크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해결책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해됐어? 미국이 저렇게 굴러가는 건 민주주의가 저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긍정을 해야지 부정을 하면 안 된다고. 3번. 이해관계에 대한 중시는 오히려 자유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뭐야? 경제적 이득, 소극적 자유. 토크빌 공동체주의자가 말하는 소극적 자유를 말하는 거야. 시민의 의무에 기반한 참여의식. 이거는 시민각자에 내재화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과 같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민주주의의 해결책을 미국의 19세기 정치, 연방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구상, 그거라고 본 거야. 알았어? 물론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잘 돌아가는 건 전체적으로 저런 부분이다. 여기서 말한 대로 토크빌이 주장했던 게 바로 정치 참여거든. 개인의 이익 추구가 집중화되니까 프랑스가 망가진 건데 시민적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미국처럼
시민 각자가 내재화되다. 아예 몸에 뱉단 말이야. 내면화됐다고. 그러면 개인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는 거. 출발은 어디서? 시민의 의무와 기반한 참여의식. 공동체가 먼저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토크빌의 생각이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제도는 이해관계를 지닌 구성원의 집단적인 정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이건 우리가 보통 이익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행정의 중앙 집권화를 야기하므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 분립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힘이래. 자, 권력 분립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건 맞았지. 뭐가 맞았냐면 행정에 중앙 집중하면 권력 분립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행정의 중앙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행정, 즉 행정부 안 행정, 이거 안 줬잖아. 안보와 외교만 줬잖아. 그지? 그러면 권력 분립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건 맞다고 해야 되겠네. 그지? 근데 여기 지금 이 이해관계를 지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정치 참여를 강화한대. 사실은 이 내용은 토크빌이 얘기한 게 없어. 개인의 정치, 공동체 참여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익 집단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는 토크빌의 관점에 나아지면 없단 말이야. 내용 없으니까 이건 틀렸다고 봐야지. 알았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해관계가 무관해져야지. 이해관계가 무관해져야지. 권력 분립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번 볼까? 5번. 민주사회는 물질적 욕구에 대한 추구,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의 속성을 가지므로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권력을 제한하려 하지 않더라도, 벌써 틀렸네. 사회가 스스로 이해관계를 생산해내어 어떻게 특정 세력이나 파당의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변화할 거래. 그러면 재헌 헌법을 왜 만들어? 법으로 금지시킨 건데. 응? 얘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치? 자, 토크빌이 보는 거는 물질적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정치 영역이 망가지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규율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거지 뭐. 미국의 재헌헌법처럼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근데 여기는 스스로 이해관계를 생산한대. 이 말이 틀렸잖아.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 프랑스처럼 개인의 이익 추구로 집중된다고. 민주주의 망가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스스로 절대로 안 된다고. 알았니? 그래서 로크 얘기도 나는데 권력의 분립, 이거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 당시에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점령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내용은 지금 개인의 이익 추구하다가 망가지면 스스로 이해관계를 생산한다고, 정리한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알았지? 오히려 그렇게 되면 특정 세력이나 파당이 집중되지.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됐지?